안녕하세요.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은 배터리 아저씨 8대 종목 중 하나인 에코프로비엠의 핵심 알짜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률 현황, 두 번째는 양극재 기술과 전방 전기차 산업의 최신 동향, 세 번째는 에코프로비엠의 투자 포인트, 네 번째는 실적 현황과 생산 캐파, 다섯 번째는 밸류에이션과 수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률 현황을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은 1일 종가, 어제자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 수익률 17.5%를 3배 이상 초과하는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57.7%를 기록했고요. 배터리 셀, 배터리 소재, 배터리 장비, 원자재 단을 모두 포함한 46개의 2차전지 평균 수익률은 24.9%로 이 역시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 모두 초과 수익을 나타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배터리 원가비 중에서 40에서 50%를 차지하는 가장 핵심 소재입니다. 양극재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비싼 코발트의 비중을 줄이고 니켈, 코발트, 망간 또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3원계 양극재 배터리가 국내 소재 업체들의 주력 품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가장 비싼 코발트의 비중을 줄이고 니켈 함량을 증가시킨 양극재를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하고, 니켈 함량이 많을수록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주행거리도 길어지며 에너지 밀도가 개선되는데 안정성이 하락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함량도 높이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FP 배터리 같은 경우 배터리 아저씨의 자료를 참조하면 동일 킬로그램당 NCMA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85% 정도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해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고 차체 크기를 더 키울 수 있고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에너지 밀도에서는 NCMA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46% 정도 더 가볍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 밀도에서는 만약에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차가 더 잘 안 나가고 더 빨리 손상을 입게 됩니다. NCA 같은 경우는 타 소재에 비해서 출력이나 에너지 밀도가 높은 특징이 있고, NCM 같은 경우는 전기차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의 중대형 배터리에 가장 적합하며, NCM의 특징은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의 매출 비중을 보면 삼성 SDI향 NCA가 5조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SK온향 NCM이 30%로 2조 2천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양극재 시장 규모는 2021년 173억 달러에서 2030년 783억 달러로 약 102조 5,700억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35%가 넘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후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에코프로비엠 NCA, NCM 양극재 합산 시장 점유율은 27%로 일본의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42%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조사 업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원계 양극재 생산량 캐파로 에코프로비엠이 7.5만 톤으로 세계 1위고 2위가 LG화학 6.1만 톤입니다. 참고로 세단 75kWh에 필요한 양극재의 양은 120kg입니다. 양극재 판가는 작년에 킬로그램당 60불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50불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가장 최근에 청주시 양극재 수출 금액, 청주하고 포항이 에코프로비엠 공장, 본사와 공장이 있는데, 청주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NCA 수출량이 전월 대비 10.9% 감소했고, 반면에 NCM은 전월 대비 수출량이 34%나 증가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NCA 같은 경우 수출량이 전월 대비 16.7% 감소했지만 NCM 같은 경우 수출량이 소폭 상승하면서 포항의 양극재 전체 수출량은 전월 대비 7.4% 감소했습니다. 전체 전기차 판매량 작년 기준으로 북미가 역시 49.8%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줬고, 유럽이 11.2%, 중국이 7.2% 판매량 성장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에도 전기차 판매량은 여전히 시장 성장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량으로 보면 작년에 약 1000만 대 정도 판매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1240에서 1450만 대까지 판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데이터 전기차 1월 유럽 같은 경우는 7% 정도 감소한 14만 5천 대 판매를 추정하고 있고 1월 미국의 판매는 8% 정도 증가한 한 8만 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1위의 독일의 보조금 축소, 그 다음에 노르웨이의 전기차 구매세 부활 때문으로 보이고 유럽과 미국의 합산 판매 대수는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8% 정도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중국 2018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중국은 7% 감소했습니다. 네, 유럽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인데요. 역시나 유럽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작년 기준으로 폭스바겐이 25.6% 1등, 스텔란티스 14.1%, 테슬라 13.4%. 네, 4등의 현대차 그룹이 10%로 견조한 전기차 유럽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작년 기준으로 65%, 그다음에 포드가 7%, 현대가 4%, 기아가 5%, 쉐보레가 4%인데 네, 테슬라의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현대차와 포드, 기아, 쉐보레가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달 기준으로 계속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에코프로비엠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가동률 상승과 캐파 증가입니다. 2023년에 캠5N과 캠7 공장이 완전 가동할 경우 전기차 쪽 성장률은 60%의 외형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캠5N은 3만 톤 풀캐파로 올해 1분기에 풀 가동 예정이고 캠7 공장 역시도 올해 1분기에 5.5만 톤, NCA로 5.5만 톤 가동이 돼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 발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SK온과 포드 합작에 북미 양극재 1조 공동 투자한 공장이 캐나다 퀘벡주에 2023년 하반기 착공이 예정돼 있고 다음으로 2024년에는 삼성 SDI양 3.6만 톤 네, 이게 3분기에 양산이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의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이 2024년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이 2024년 하반기 양산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증설 물량을 정리할 경우 NCA 캐파가 2023년 11.2만 톤에서 2024년 14.8만 톤으로 연평균 32% 성장할 전망입니다. NCM 캐파 또한 2023년 9.7만 톤에서 2024년 12.7만 톤으로 31% 성장할 전망입니다. 네, 미국과 유럽 합산 증설은 2024년 28만 톤에서 2026년 55만 톤으로 약 2배 가까이 생산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2025년까지 연평균 캐펙스 예상 성장률은 33%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전방 산업인 포드 F10 라이트닝, 네, 이 픽업 트럭의 가장 좀 인기 차종 중에 하나인데 이 연생산 캐파가 작년 4만 대에서 올해 3분기 기준 15만 대로 네, 2.5배 증가, 약 3배 넘게 증가할 전망이고 네, 포드의 전체 2023년 25만 대까지 전년 대비 144%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BMW 같은 경우는 2023년 네, 전기차 판매 목표가 40만 대로 전년 대비 85%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과 삼성 SDI의 NCA 양극재 공급 계약은 네, 2027년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장기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역시 투자 포인트와 연결지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고객사의 양극재 이원화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원통용 배터리의 공급 확대입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의 독점이었던 NCA 양극재 시장을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와 40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의미는 국내 배터리 셀 3사 입장에서 양극재 이원화 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당연히 에코프로비엠 또한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양 양극재 공급 계약의 추가 확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려했던 양극재 판가의 하락폭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양극재 그 1월달 수출 데이터만 봐도 50.7불에 시장 예상치와는 달리 상당히 견조한 높은 가격 다시 판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글로벌 원통형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8기가와트에서 2030년 705기가와트시로 연평균 27%의 높은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테슬라에만 들어갔던 원통형 배터리가 BMW, GM, 스텔란티스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고, 사이버트럭과 세미트럭의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본격화됐을 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GM과 리비안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사로 삼성 SDI용 협력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어서 삼성 SDI용 하이니켈 양극재 NCA 주력 공급 대규모 신규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입니다. 가장 앞단의 수사나 리튬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그 다음에 전구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마지막으로 리사이클링은 에코프로 CNG, 이렇게 원재료 소싱을 그룹사 차원에서 확정할 경우엔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당연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IRA 3월 달에 이제 나오는 세부 규정에서 양극재를 핵심 광물로 분류 확정할 시 투자비와 운영비가 훨씬 많이 투입되는 북미에 대한 증설 비중을 완화하고 입지 선택에 대한 다양한 옵션이 가능할 전망이며, 고객사와 협상력 또한 기존보다 증가되면서 수익성이 양극재 단에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4분기에 안 좋았던 실적의 포인트는 성과급, 그 다음에 재고 조정에 대한 일회성 비용, 그 다음에 높은 원재료 가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BIT용 이 전동 공구 쪽 수요 부진, 그 다음에 환율입니다. 여기서 이제 환율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 이 높은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일회성 비용과 전동공구용 수요 부진을 제외할 경우 다시 1분기부터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8조 9천억, 이건 네이버 평균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1%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2024년에 11조 한 4천억대로 28%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는 NH와 DB 추정치밖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역시도 평균치를 내보면 63%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25년 18조 5천억까지 매출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천억대 올해 전년 대비 48% 증가한 6천억대 영업이익에 2024년에 8천억대, 2025년에 1조 4천억까지 영업이익이 연평균 5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4대 천왕 관련돼서 올해 실적 성장폭은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와 내년 2023, 2024의 평균 실적 성장폭은 당연히 LNF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포스코 케미칼, 세 번째는 에코프로비엠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펙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캐펙스는 역시 2023년 기준으로도 18만 톤으로 에코프로비엠 1등, 포스코 케미칼이 15.5만 톤으로 2등, 3등이 LNF 13만 톤입니다. 2026년까지 가장 공격적으로 증설하는 에코프로비엠이 국내 2026년 기준 29만 톤, 유럽 14만 톤, 북미 18만 톤으로 2026년 기준으로도 역시 1등이고, 포스코 케미칼이 55만 톤으로 2등,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캐파 증설을 발표하면서 43만 톤으로 3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전기차 판매 비중은 신차 기준입니다. 신차 기준으로 15%까지 올라왔고, 2026년 기준으로는 26%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전체 판매량은 약 9천만 대 시장에 한 4분의 1 정도의 2,300만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밸류에이션 지표인데요. PER 기준으로 34.7배, 올해 2023년 34.57배에서 2024년 24.9배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좀 더 정확히는 EV/EBITDA라는 거는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많이 쓰는 지표인데, 감가상각전 영업이익 대비 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20배 정도 수준입니다. 올해 기준 20배에서 내년에 14배까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가장 성장률 관련돼서 좀 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고 만들었는데요. PER을 기존의 EPS 성장을 한 주당 순이익 성장률로 나누지 않고, 순이익이라는 거는 일회성 이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업이익 성장률로 나눠서 변형 PEG 값을 만들었습니다.
1을 기준으로 하는데 1보다 작을 경우에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데 PER을 영업이익 성장률로 나눴을 때 에코프로비엠 올해 0.7배, 내년에 0.6배로 여전히 1배 미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형 PEG로 계산해봐도 PEG 값이 2023년 0.7배, 2024년 0.6배로 여전히 비싸다고 말하기는 전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18개 증권사 목표가 평균도 16만 6,550원이고 21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한 곳도 있습니다. 네, 요 시세 추이는 요거는 이제 메리츠 증권만 360일까지 나타낸 표인데 체결 강도가 100을 넘어갈 경우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강한 수준이라고 나타내는데 최근에 이 체결 강도의 전체 360일까지 평균을 봐도 약 98일 정도로 상당히 체결 강도도 아주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EV 에비타 기준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35.8배, LG화학이 8.3배, LNF가 18.7배, 코스모 신소재가 30.6배로 LG화학과 LNF가 2023년 EV 에비타 기준으로 가장 저렴하고 2024년 기준으로도 역시 LG화학이 6.6배, LNF가 12.2배로 LNF가 가장 좀 저렴한 수준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LG화학과 LNF 역시도 양극재 4대 천왕에 해당되기 때문에 LG화학과 LNF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2023년 EV 에비타 이 5대 양극재 업체의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2023년 EV 에비타 평균이 양극재 탑5의 평균은 22.8배, 약 23배인데 그 미만인 20배 정도 수준이라 에코프로비엠은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봐도 절대 비싸지 않다고 할 수 있고 2024년을 기준으로 해도 2024년 탑5의 밸류에이션이 평균치가 약 15.2배 수준입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14배니까 2024년 에비타로 해도 평균 미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급을 보겠습니다. 네, 2022년 7월 22일부터 이게 최대 120일까지밖에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키움증권 0763 화면으로 봤을 때 120일 누적 수급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이 역시나 2,370억 가까이 지난 4개월 동안 순매수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약 1,000억 가까이 매도를 하였습니다. 최근 한 달 수급 현황을 봐도 외국인은 계속 꾸준히 매수세를 요 빨간 거 보이시죠? 계속 순매수, 누적적으로 순매수를 계속 나타내고 있지만 기관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많이 계속 꾸준히 지금 팔고 있으면서도 계속 신고가 영역을 가고 있다는 점 상당히 이 주가가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이 선으로 파란색 선으로 그어놓은 부분이 다 지지와 저항을 나타낸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일봉상에서 이 전고점, 11만 5,200원, 가장 최근에 여기,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세 군데의 전고점이 11만 5,200원을 돌파했고, 11만 5,200원을 돌파한 이후에는 그 전에 전고점, 5월, 6월, 7월의 전고점인 12만 7,700원과 13만 5,500원을 모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상으로는 2022년 6월 27일에 가장 52주 신고가인 15만 6,600원의 가격에 한 6.3% 정도 남은 상황이고 이 위로는 14만 5천원 이후로는 매물대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바닥권 대비 55% 오른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신규로 진입한다고 하면 최소한 최근의 전고점 아까 말씀드린 요 가격 돌파 11만 5천원을 살짝 돌파하는 수준인 11만 5,500원에서 12만 7천원 이하라면 저는 진입해보고 싶습니다. 주봉과 요건 주봉에 주봉도 여기 다 파란색으로 선 부분이 지지와 저항을 나타낸 가격대입니다. 지지와 저항을 모두 돌파했습니다. 월봉상에서도 지지와 저항을 모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도 완벽한 우상향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50% 이상 주가가 상승했지만 에코프로비엠의 투자 포인트 정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첫 번째 양극재 판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 가장 최근이 1월 달에 50.7불, 킬로그램당 50.7불의 견조한 가격 상승세를 봤을 때 판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극재
2023년, 2024년, 2025년 3년치의 캐파 증가율이 연평균 35%가 넘을 정도로 본격적인 외형 성장, Q에 대한 성장이 역시나 에코프로비엠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원통용 배터리의 확대와 배터리 셀 3사의 소재 업체 이원화 전략으로 신규 고객사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50% 이상 주가가 상승했지만 실제 밸류에이션 지표상으로, 그러니까 EV EBITDA, 그다음에 변형 PEG, PER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을 비교해보면 과도한 고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의 투자 가치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